세계가 놀랐습니다. 중국 항공업계 16년 경력 베테랑이 대한민국에서 단 하루 만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처음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중국과 비슷한 나라 시스템도 사람도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질서는 통제로 만들고 사람은 강제로 움직여야 한다고 16년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그녀가 아는 모든 상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송도 없는데 승객들이 스스로 줄을 섰습니다. 직원도 없는데 완벽한 질서가 흘러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가는데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결정타는 출근 시간 지하철이었습니다. 휠체어 노인 한 분을 위해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리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했습니다. 16년 경력의 전문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협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제로 만든 질서가 아니라 신뢰로 만든 질서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왕징입니다. 중국 국적 항공사에서 16년째 국제선을 타고 있습니다. 제 이력서에는 무사고 비행 16년, 승객 만족도 상위 5%, 신입 승무원, 위기관리 교육 담당이라 적혀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완벽주의자라 부르고 후배들은 저를 피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완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인천공항 착륙 직후 제가 16년간 믿어온 공식이 처음으로 어긋났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기 전 저는 항상 승객 동선을 예측합니다. 누가 먼저 일어설지, 어디서 병목이 생길지, 짐칸은 어느 순서로 열릴지. 15초 안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탑승교가 연결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예상대로 승객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좌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짐칸을 여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저는 즉시 기내 방송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앞 좌석 승객이 먼저 하차하실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를 최소 3번은 반복해야 겨우 질서가 잡힙니다. 베이징 노선에선 5번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틀기도 전에 승객들이 멈췄습니다. 일어선 사람들이 짐을 내리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앞쪽 승객이 통로로 나올 때까지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방송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기내를 훑어봤습니다. 감시 카메라? 없습니다. 승무원 지시. 착륙 직후라 우리 모두 각자 업무에 집중하느라 승객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통제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승객들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불만도 한숨도 눈치 싸움도 없었습니다. 14열 창가 좌석의 남성은 짐을 꺼낼 수 있는 위치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 좌석 승객이 통로로 나가자 그제야 천천히 짐을 내렸습니다. 23열 통로 좌석의 여성은 옆 승객이 짐을 깨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질서는 사고의 전조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방송 버튼 위에 올려둔 손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하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밀치지 않았는데도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빠른 사람은 좌측, 느린 사람은 우측. 방송도 표지판도 경고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과연 이 질서가 깨질까요? 뒤에서 오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비켜갔습니다. 짜증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다시 속도를 높였습니다. 앞에 느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사람이 살짝 오른쪽으로 비켰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중국 공항이라면 밀어붙이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짐이 많은 노인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젊은 남성이 그냥 기다렸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은 일정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소란은 없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질서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규칙은 강제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통제되어야 움직입니다. 저는 16년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인천공항에서는 관리자도 강제도 통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통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숨어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리무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걸으면서 저는 여전히 관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 내부의 질서가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고 외국인 시선을 의식하는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대중교통은 다를 겁니다. 버스 정류장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펜스가 없었습니다. 직원도 없었습니다. 줄을 유도하는 표시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렬로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베이징 수도공항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엔 펜스가 있습니다. 직원이 호루라기를 붑니다. 차단봉으로 줄을 만듭니다. 그래도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이 소리를 지릅니다. 승객들이 다툽니다. 상하이 푸동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해도 질서는 늘 새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제하지 않는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대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곧 깨질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 새치기를 할 겁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맨 앞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이었습니다. 캐리어가 두 개였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생길 겁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남성 30대 여성 40대 남성. 모두 짐이 적었습니다. 노인보다 빨리 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이징이라면 벌써 밀어붙였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효율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없었습니다. 한숨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캐리어를 올리는 동안 젊은 남성이 한 발짝 다가가 도와줬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3초의 교류였습니다. 노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다음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전체 탑승 시간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경쟁이 없었습니다. 밀어붙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끄러웠습니다. 저도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16년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양보는 손해입니다. 기다림은 비효율입니다. 경쟁해야 빠릅니다. 밀어붙여야 이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방금 본 광경은 달랐습니다. 양보했는데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는데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 않았는데 효율적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을 도운 남성은 왜 도왔을까요? 시간이 걸리는데도 뒤 사람들은 왜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손해를 감수한 건가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적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춘 차들. 누구도 끼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행자가 건너는 동안 차들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배운 공식이 틀린 건가요? 경쟁이 효율을 만드는 게 아니었나요?
강제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니었나요? 버스 안을 둘러봤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되 넓게 벌리지 않고 소리를 내되 크지 않게 움직이되 부딪히지 않게.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매뉴얼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유연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공식이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없는데 효율이 있었습니다. 강제가 없는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건 예외일까요? 아니면 방식일까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버스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그때 앞 좌석 여성의 가방에서 작은 파우치가 떨어졌습니다. 통로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여성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파우치를 주워들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성이 이어폰을 빼고 돌아봤습니다. 남성이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3초의 교류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남성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여성도 다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파우치를 줍는데 걸린 시간 약 2초. 여성에게 건네는데 약 3초. 총 5초.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감사 인사. 고개 숙임.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간을 썼습니다. 에너지를 썼습니다. 보상은 없었습니다. 칭찬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과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와줬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상이 없는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워왔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손해를 싫어합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저는 16년간 그렇게 관찰해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남성은 달랐습니다. 이익이 없었습니다.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와줬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특별히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뒷좌석 노인이 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노인이 당황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이 즉시 티슈를 꺼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노인이 사과했습니다. 여성이 괜찮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3초의 교류였습니다. 또 보상이 없었습니다. 또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본 질서, 버스 정류장에서 본 양보, 그리고 지금 본 도움. 모두 같은 결로 이어졌습니다. 보상 없는 행동, 계산 없는 친절, 과시 없는 협력. 저는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붙어 걸었습니다. 지시가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노인을 기다렸습니다. 강제가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남성이 파우치를 주었습니다. 과시가 없었습니다. 모두 이익이 없었습니다. 모두 시간을 썼습니다.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매뉴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저는 16년간 항공기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짐을 먼저 챙깁니다. 자기 자리를 먼저 확보합니다. 양보는 억지로 시킵니다. 친절은 서비스입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계속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보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친절이 짧았습니다. 도움이 조용했습니다.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반복됐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감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제가 16년간 쌓아온 인간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보상 없는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친절은 훈련된 행동이다. 이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신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설명되지 않는 사회,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호텔에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시험할 차례였습니다. 이 질서가 진짜인지, 정말로 통제 없이 작동하는지. 출근 시간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가장 혼잡하고 예민한 공간입니다. 베이징 지하철 1호선을 떠올렸습니다. 밀치고 밀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다툽니다. 문이 닫히는데도 억지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역으로 내려가는 계단.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밀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빠른 사람은 좌측, 느린 사람은 우측. 저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뒤에서 오던 사람이 좌측으로 비켜갔습니다. 짜증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스크린도어 앞에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공간을 비워두고 하차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지시가 없었습니다.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차하는 사람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내리자 그제야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좌석이 거의 찼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 한 분이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30대 남성, 40대 여성. 3명 모두 노인을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지시가 없었습니다. 눈맞춤도 없었습니다.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적 본능이 경고를 울렸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협력은 가장 위험합니다. 누가 리더인지 모릅니다. 역할이 겹칩니다. 충돌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20대 여성이 노인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30대 남성이 노인의 가방을 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이 손잡이 쪽으로 비켰습니다. 겹치지 않았습니다.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통제 불능이어야 했습니다. 리더가 없었습니다. 지시가 없었습니다. 역할 분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했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3명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뭘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자동으로 나뉘었습니다. 안내 짐 공간. 완벽한 분업이었습니다. 저는 16년간 항공기 안에서 비상 상황을 대비해왔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통제가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달랐습니다.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리더가 없었습니다. 통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했습니다. 가장 완벽했습니다. 제가 틀린 건가요? 통제가 필요 없는 건가요? 매뉴얼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전동차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통제가 유일한 방법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질서는 강제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제가 16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검증자였습니다. 이 사회가 정말로 다른지,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제 앞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 섰습니다. 그때 남성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 손에 든 물병을 보더니 앞으로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남성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먼저 계산하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남성이 웃으며 비켜섰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물값을 계산했습니다. 나오면서 남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성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양보했을까요? 그가 얻은 게 뭔가요? 제 고마움?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간을 썼습니다. 먼저 계산할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손해였습니다. 명백한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왜 웃었을까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앞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을 본 듯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비켜설까요? 베이징이라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비좁게 스쳐 지나갑니다. 어깨가 부딪힙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먼저 멈춰 섰습니다. 벽 쪽으로 붙었습니다. 저에게 먼저 지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먼저 멈춰야 했습니다. 그녀가 짐이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비켜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여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3초의 교류였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또 손해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멈췄습니다. 벽에 붙었습니다. 시간을 썼습니다. 에너지를 썼습니다. 왜요? 제가 관광객이라서, 캐리어가 있어서, 그것만으로 양보할 이유가 되나요?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 여성이 상자를 들고 나오려 했습니다. 두 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와줘야 하나? 하지만 저도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남성이 멈춰 섰습니다. 문을 잡아줬습니다. 여성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칭찬도 감사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또였습니다. 또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 보상이 없었습니다. 또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골목길 카페. 장소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달랐습니다.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양보, 배려, 도움. 모두 짧았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모두 보상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외도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같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질서를 받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양보를 받습니다. 버스 안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지하철에서 협력을 받습니다. 편의점에서 양보를 받습니다. 골목에서 배려를 받습니다. 카페에서 친절을 받습니다. 모두 통제가 없었습니다. 모두 강제가 없었습니다. 모두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반복됐습니다. 저는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사회는 제가 아는 인간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손해를 싫어한다. 보상이 있어야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전제를 부정했습니다. 사람은 양보합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보상 없이 움직입니다. 조용히,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16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양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상 상황은 다릅니다. 위기가 오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통제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조용히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너편에서 노인 한 분이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사과, 오렌지, 당근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노인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지금은 지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교통을 통제해야 합니다. 누군가 노인을 부축해야 합니다. 누군가 과일을 치워야 합니다.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은 없습니다. 교통관리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가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20대 남성이 도로로 뛰어나갔습니다. 손을 들어 다가오는 차를 멈췄습니다. 30대 여성이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부축했습니다. 40대 남성이 과일을 주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장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10대 학생이 굴러가는 당근을 잡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시가 없었습니다. 누가 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할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겹치지 않았습니다.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분업이었습니다. 20대 남성은 차를 멈췄습니다. 30대 여성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40대 남성은 과일을 주었습니다. 50대 여성은 장바구니를 받쳤습니다. 10대 학생은 멀리 굴러간 것들을 모았습니다. 5명이 5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자동으로.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3분도 안 됐습니다.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과일이 모두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도로가 정리됐습니다. 차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짧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3초의 교류만 남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16년간 비상 상황을 대비해왔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시할 틈도 없었습니다. 역할을 나눌 틈도 없었습니다.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방금 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통제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시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역할을 나눠야 했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역할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통제가 필요 없었습니다. 지시가 필요 없었습니다. 리더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완벽했습니다. 제가 쌓아온 16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통제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매뉴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리더가 없어도 됐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완벽하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변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관광지라서, 외국인이 많아서, 특수한 구역이라서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리 전체가 같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6년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무너져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바랐습니다. 플랫폼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 있게 천천히. 저는 지켜봤습니다. 곧 무너질 겁니다. 누군가 밀 겁니다. 다툼이 생길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전동차에 타려는 겁니다. 출근 시간에. 혼잡한 차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건 무너져야 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짜증낼 겁니다. 불평할 겁니다. 비켜서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노인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차 안에 있던 2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30대 여성이 사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손짓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짐을 옮겼습니다. 50대 여성이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10대 학생이 노인의 가방을 받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지시가 없었습니다. 눈맞춤만으로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탑승했습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지연도 없었습니다. 불평도 없었습니다. 짜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이 실패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제가 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야 제 16년이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야 제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회는 또다시 저를 배반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16년간 틀렸습니다. 사람은 통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질서는 강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보상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리더가 있어야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부정했습니다. 통제 없이 질서가 있었습니다. 강제 없이 협력이 있었습니다. 보상 없이 친절이 있었습니다. 리더 없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전동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 보는 노인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제가 16년간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제 16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왜 제가 틀렸는지. 머릿속으로 모든 장면을 연결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질서, 버스 정류장에서 본 양보, 버스 안에서 본 도움, 지하철에서 본 협력, 편의점에서 본 배려, 골목에서 본 친절, 사고 현장에서 본 분업, 휠체어 노인을 도운 장면,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원리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16년간 이렇게 믿었습니다. 질서는 규칙에서 나온다고, 협력은 통제에서 나온다고, 효율은 경쟁에서 나온다고, 안전은 강제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질서는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협력은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효율은 양보에서 나왔습니다. 안전은 배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사람을 변수로 봤습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감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강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전제로 봤습니다. 신뢰해야 할 존재로 봤습니다. 믿으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중하면 협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려하면 질서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항공기 안에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방송 버튼 위에 항상 올려진 손, 승객들을 감시하는 눈, 지시할 준비가 된 자세. 저는 통제자였습니다. 감시자였습니다. 관리자였습니다. 16년간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통제했습니다. 감시했습니다. 강제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억눌렀을 뿐이었습니다. 질서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복종을 강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협력이 있었습니다. 효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믿었으니까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들, 모두 조용했습니다.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모두 협력했습니다. 이 사회는 효율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빠른 사회였습니다. 동시에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16년간 착각했습니다. 효율을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빠르려면 밀어야 한다고. 질서를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효율과 존엄은 함께 갈 수 있다고. 빠름과 배려는 모순이 아니라고. 질서와 자유는 양립할 수 있다고. 저는 존경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사회를 존경했습니다. 이건 배울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건 가져갈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달라지겠다고. 항공기 안에서 방송 버튼에 손을 올리기 전에 먼저 기다려보겠다고. 승객들을 변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겠다고. 통제하기 전에 믿어보겠다고. 쉽지 않을 겁니다. 16년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사람을 믿으면 질서가 생긴다고. 존중하면 협력이 생긴다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도시, 빠른 도시, 따뜻한 도시, 신뢰하는 도시. 감사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질서를 만드는 방법을, 그리고 진정한 효율이 무엇인지. 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